그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야, 충격이에요, 충격. 충격. 지금, 처음에 얘기했지만, 녹취록이 지금 막 매일매일 새로운 게 막 나오고 있잖아요. 새로운 게.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요번에 나온 녹취록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죠. 야, 어저께 그 신용환 교수, 최근에 신용환 교수가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내용이 크게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했던 내용들, 그거 자기는 뭐 국민의힘 대통령한테 뭐 준 적 없다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선거 바로 그 당일날까지도 명태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서로 회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 신용환 교수가 윤석열 캠프의 정책 총괄 지원 실장이었죠. 그러니까 본인도 명태균 문서를 가지고 있고, 강혜경 씨도 명태균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거야. 두 사람이 그거 짜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짜고 한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 진실인 거야, 둘 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명태균도 거짓말한 거고, 더군다나 명태균이 조사한 내용을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봤다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돼. 보면 어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요 내용을 여론조사 할 때 그 돈 문제. 돈이 캠프에서 나갔냐? 근데 아직 캠프에서는 돈 나갔다는 흔적이 없죠. 그럼 이건 불법인 거고요. 더군다나 이게 아니더라도 그때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많다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그런 문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린 게 신용환 교수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 사람이, 신용환이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때 15번째 인재 영입된 사람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야, 신용환이가 국힘당에 있다가 배신하고 가갖고 폭로하는 거 아니냐, 그 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는데, 이게 무슨 헛소리야? 아니, 그게 뭐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국힘당에서 알고 있던 거를 폭로했다고 쳐.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럼 거짓말이야? 아니, 국힘당에 있다가 민주당 와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던 걸 얘기했는데, 그게 만약에 없는 거를 거짓말로 했으면 문제지만 있던 걸 얘기하면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더군다나 신용환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이용해 보려고 했으면은 이미 지난 총선 때 이걸 이용해갖고 공천받고 당선됐지, 내가 왜 지금 얘기하겠냐, 이런 말 하거든요. 맞죠? 지금 신용환 교수가 이거 알려가지고 본인에게 무슨 득이 됩니까? 하려면 진작에 했지. 그렇지 않아요? 하려면 진작에 총선 전에 한 2월달, 3월달에 퍼뜨린 다음에 그거 조건으로 자리 하나 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로 얻는 게 없다라고 주장한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신용환 교수가 어저께 KBC 여의도 초조사에 나와갖고 또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얘기. 어떤 얘기를 했냐? 원희룡 부인이 김건희가 수행해달라고 한 거를, 요구하는 걸 거절하는 바람에 원희룡이가 원래 종로 재보궐 출마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 못 나갔다, 이런 소문이 당시 캠프에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2022년 3월 10일 날 그 대선했잖아요. 대선할 때 대선만 한 게 아니에요. 대선 플러스 어떤 선거를 했냐? 보궐선거 했습니다. 보궐선거. 어디서? 종로. 기억나시죠? 이낙연이 미친 개새끼가 종로 국회의원 자리에 있다가 대선 나오겠다고 종로 자리를 그냥 버리고 나오는 바람에 종로가 공석이 됐죠. 그러면서 민주당은 종로에 뭐 했어요? 공천도 못 내보내고, 당시 종로는 아예 국민의힘이 그냥 가져가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종로가 정치 1번지인데 종로를 노리는 정치인들이 꽤 많았죠. 국힘당에서. 그래서 그때 종로를 누가 공천받을까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이름 중에 여러 이름이 나왔는데,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결국 최재형이가
감사원장이었던 최정희가 나와가지고 공천받았죠. 이 새끼도 개새끼죠. 씨발.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최정 다 개새끼들인 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감사원 하다가 거기서 최대한 지랄하면서 정부와 싸우는 척 이미지 만들어 놓고 결국은 국힘당 들어가갖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된 거죠. 난 총장도 총장이지만 어떻게 감사원장 새끼가, 감사원장 새끼가, 개새끼가, 감사원장 그만두자마자 국민의힘으로 입당해가지고 씨발, 대선에 나오겠다고 지랄하다가 어떻게 재보궐선거를 나옵니까? 이 새끼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사람도 아니에요. 개새끼들. 정말 인간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새끼들이에요. 진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최재형이 나왔지만, 최재형이 나와가지고 3월 10일 날 윤석열과 함께 당선이 된 거예요. 윤석열은 대통령, 최재형은 종로 국회의원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원래 최재형보다 또 누가 이름이 많이 언급됐냐? 원희룡이었어요. 원희룡. 그때 반짝 갑자기 뭐 조수빈 아나운서가 나온다 막 그런 말 있었는데, 조수빈도 조수빈이지만 그때 원희룡도 언급이 됐거든요. 원희룡도. 근데 어느 순간 원희룡은 쏙 들어가고 최재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막을 몰랐는데 그 내막을 신용환 교수가 요번에 얘기한 거죠. 뭐냐면 그 당시에 원희룡이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장이었대요. 그런데 캠프 내에서 요번에 원희룡이 종로에 나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도 좋았대요. 중반까지 중간까지 분위기가 괜찮았다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종로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왜? 민주당 후보를 안 내보내니까. 물론 민주당 인사들이 탈당해서 나가지만 탈당해서 나간다고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도 본인이 된다고 믿은 거지. 근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이가 원희룡한테, 넌 나랑 같이 나중에 정권 같이 뭐 하고 너는 대권 나가야지, 한 지역에 매몰되면 안 되지 하면서 못 나가겠다는 거죠. 못 나가겠다는 거야. 근데 못 나가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당시 소문이에요. 캠프 안에 소문을 얘기한 거야. 당시 김건희가 원희룡 부인 있죠. 원희룡 부인 있잖아요. 이 무슨 정신과 의사가 좀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여자 있잖아. 그 여자한테 수행을 부탁했대요. 수행을. 왜냐면 원희룡도 대선 후보 경선했던 사람이니까 그 대선 경선 후보했던 부인이 자기를 수행하게 바랐던 거지. 아마 오히려 김건희가 자기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의시하고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원희룡 부인이 자기 다닐 때 옆에 좀 따라다니고 그걸 원했나 봐. 근데 원희룡 부인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쳤습니까? 더군다나 김건희 소문도 안 좋고, 아마 이런 애들이 봤을 때 김건희 같은 애들이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원희룡 부인이 안 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그런데 결국 이것 때문에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말해가지고 원희룡 그 보궐선거 못 나가겠다라는 소문이 있었다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금 최근 들어갖고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어젠가 오늘 장윤성 기자가 얘기하는데, 명태균 씨 있죠. 명태균 씨 얘기는 이미 옛날부터 윤석열 당선되는 시점부터 알고 있던 얘기였다는 거죠. 근데 명태균이라는 이야기는 기자들 사이에서 금기어였대. 금기어. 누가 명태균 얘기하면은 야 그거 말하면 안 돼, 큰일 나 했다는 거죠. 근데 뉴스토마토가 얘기하면서 명태균에 대해서 다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지금은 뭐 너무나도 다 말하는데 이게 2022년에는 금기어였대요. 금기어. 알만 하면 다 아는데. 근데 지금은 다 얘기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못한 비밀들이 이젠 다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온 거예요. 당시 캠프에서 돌던 소문들. 원희룡이가 재보궐 못 나간 게 원희룡 부인이 김건희 무시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사실은 보복 같은 거지. 그걸 못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원희룡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갔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 하고 뭐 여러 잘 나갔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야 대단하다. 근데 이거 외에도 어제 오늘 녹취록 나온 것 중에 그 충격이 있죠. 뭡니까? 우선 한겨레가
강의정 의원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찾아낸 녹취록이 어저께 공개됐어요. 29일 날. 뭐냐? 명태균과 그 강혜경 씨가 통화하는 내용인데, 명태균 씨가 2022년 5월 30일 날 전화를 해가지고 서울시장 선거, 서울에 한번 1000개 돌려봐라. 1000개 바로 해서 오늘 달라고 하네. 사모님이 이야기해서 궁금하대. 이 이야기해서 궁금하대. 무슨 말이에요? 김건희가 지금 5월 30일이면은 이제 보궐선거 말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2월 2022년 대선 이기고, 그리고 바로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했잖아요. 이때 얼마나 국민의힘이 분위기 좋을 때입니까? 근데 이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건희가 관심을 가진 거래요. 서울시장 어떻게 되나 분위기. 이거 지가 왜 관심을 갖지? 그래서 지가 보면 알겠지만 김건희가 명씨한테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라고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돌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근데 김건희가 돌리면 문제가 돼? 문제가 안 되죠. 돈만 내면. 여러분, 여론조사 한 번 하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김건희가 이렇게 돌리고 나서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돈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 안 주면 이거 뇌물되는 거예요. 바로. 당시 김건희는 영부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런 대가로 김영선이가 공천받은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김건희가 최근에 원희룡 재보궐선거 종로,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졌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야, 난 이게 제일 웃겨. 명태균이 그 강혜경 씨하고 통화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 이게 언제냐면 2022년 7월 달이거든요. 7월 달. 이때 이제 국회 부의장, 국회 그런 후반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회 부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당연히 이때는 그 야당이건 여당이건 선수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부의장 선거는요, 그냥 야당 여당이 한 명 추천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에서 선수 높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경쟁을 했어. 경쟁을 할 분위기였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김영선. 김영선이 갑자기 아마 국회 부의장 나올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사실은 2022년인데 이미 2021년부터 국회 부의장으로 누가 이름이 나왔냐면 정진석이 나왔어요. 이미 정진석이 정해져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5선인 김영선이가 국회 부의장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얘기한 거야. 이때는 강혜경 씨가 보좌관이었어. 김혜경 보좌관. 그래서 강혜경 씨 통해갖고 얘기하는 거야. 뭐냐? 김영선, 사모님 오도 없이, 김건희 오도 없이 국회 부의장 나오면 안 된다. 꼭 명심해라. 안 그러면 김영선 작살난다. 얘기하는 거죠. 아니, 국회 부의장을 하겠다는데 여기에 왜 김건희 오도가 필요합니까? 골 때리잖아요. 김건희 오도가 없으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국회 부의장 나가고 안 나가고를 김건희 오도 받고 합니까? 나 씨발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 국회 부의장까지 김건희가 결정하는 거였어? 응? 아니, 공천도 웃긴데 국회 부의장 자리까지 김건희가 오더 주고 나가라 마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하나 의문이 풀렸어요.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 김영선이가 창원 의창에서 지역구 버리고 김해갑으로 가잖아요. 근데 김해갑에 갔는데 김해갑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경선 한번 못하고 결국 컷오프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랬을까? 왜 경선도 안 시켰지? 이상하잖아. 근데 김영선이 김건희 눈밖에 난 게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이때 분명히 국회 부의장 선거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가면 작살난다고. 근데 김영선이 어떻게 됐냐?
그거 무시하고 나갔어요. 경선 출마 선언. 김영선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 경선 출마 선언. 나갔어. 김건희가 경고를 했는데, 몰라, 명태균 말로는 지가 그냥, 지금 말로는 김영선 나가면 질 거 뻔하니까 본인이 걱정해서 한 거다. 뭐 그러면서 김건희 시킨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냥 딱 봤을 때 김건희가 김영선 못 나가게 한 것 같잖아요. 근데 김영선이 나가버렸거든. 그래서 명태균 씨 말대로 작살이 난 거예요. 어떻게? 창원 의창 버리고 김해갑까지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컷오프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래서 컷오프가 됐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원래 컷오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정치사에서 컷오프 된 사람이 다시 컷오프가 무효돼서 경선에서 당선된 사람들 여러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당이든지 그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컷오프를 시켰는데, 물론 만약에 상대 단수 공천 받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양해해서 나 경선하겠다 그러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당에서 컷오프를 시켜놓고 갑자기 다시 그냥 원위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이런 선례를 남기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김진태 같은 경우는 강원도지사 후보에서 컷오프가 됐단 말이에요. 5.18 망언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단식했죠. 단식하고 며칠 안 됐는데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황상무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에 황상무는 어디로 왔습니까?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MBC 이 회칼 테러 발언하는 바람에 국힘당이 망가진 거 아니야, 병신들. 근데 그때 김진태가 이렇게 공천 받을 수 있게 한 게 누구라는 거야? 명태균 말에 따르면, 물론 이거 검증해 봐야겠지만, 명태균이 강영 씨랑 통화했지요. 뭐라는 겁니까? 자기가 사모님, 이 김진태가 자기한테 잠자지 말라고 하면서 막 볶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밤 12시 반에 지가 김건희하고 통화해서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기는 강원도 가면은 밥 굶는 일은 없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가면은 김진태가 잘해줄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한수도 전화 걸어가지고 이 명태균한테 고맙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이 말을 따지면요, 결국 김건희가 김영선 후보 공천에만 개입한 게 아니고, 이게 다 진짜라면은 종로 선거, 종로 재보궐선거,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 물론 서울시장 선거는 여론조사만 본 거지만, 그리고 지금 강원도지사, 국회 부의장, 그리고 이 경남지사,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개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바빠. 국정 운영만 바쁜 게 아니고, 국내 정치에도 김건희가 그냥 다 신경 쓰면서 이렇게 공천하려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대단하다. 근데 그 와중에 또 해외 출장은 또 얼마나 많이 갑니까?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해외 출장 얼마나 많이 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지금 하나하나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죠?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제가 어저께 사무리에서 얘기했지만 뭐합니까? 어저께 국무회의에서 4대 개혁, 연내, 성과 내야 된다고 막 개혁을 외치고 있어. 미친 새끼. 무슨 개혁을 얘기해, 씨발. 네가 개혁 대상인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금 대한민국 개혁 최고 대상이거든요. 1순위야. 근데 지들이 무슨 개혁을 떠들어, 병신들. 짜증나 죽겠다니까요. 그런데 국힘당 안에서도 지금 김건희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저께 국힘당 정책위 의장이 누구냐면 김상훈이에요. 김상훈. 정책위 의장 김상훈이 어저께 YTN 나와갖고 인터뷰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지금 김건희 문제가 너무 크니까 김건희 문제를 어떻게 봉합하기 위해서 지금 용산이 고민하는 게 뭐냐. 김건희한테 사과시키고 사회봉사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책위 의장이 한 말이거든요. 정책위 의장이 한 말이면 이게 그냥 아무 근거 없는 건 아니죠. 김건희가 조만간 나와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사회봉사도 할 수도 있다. 이런데 너무 진짜 골 때리고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 중에 어떤 사람이 김건희한테 사과하고 사회봉사 요구한 사람 있어요? 사과하던지 말던지 사회봉사 하던지 말던지 씨발 이게 사과하고 사회봉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김건희는 어떻게 합니까? 수사받아야죠. 수사받고 처벌되면 돼요. 수사받고 처벌되면 돼. 박근혜 죄가 많았지만 박근혜가 제일 처음에 2년형 받은 게 뭡니까? 공천 개입이거든요. 공천 개입. 근데 여러분 박근혜가 했던 공천 개입이 뭔지 아세요? 공천 개입. 이것도 지금 새로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돼요. 박근혜가 했던 공천 개입이 야 친박들 공천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누구야? 이 누구죠? 이 김건희처럼 선거 나가려는 사람들 부인이 말 안 들었다고 못 나가게 하고 공천 탈락한 사람들 공천 다시 되게 해서 당선시키고 막 그따위 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는 뭐 한 거냐면 친박 후보 중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론조사 돌려본 거. 그게 선거 개입이라고 징역 2년 받은 거예요. 당에 압력 줘가지고 누구 공천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빼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주관해가지고 지들이 개입해가지고 야 한번 경쟁력 있는지 여론조사 한번 돌려봐. 돌리는 바람에 그게 선거 개입이라고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이걸로 징역 2년 나온 거예요. 그럼 그런 걸 계산했을 때 김건희가 했던 거 더 중요한 거. 김건희 뒤에 윤석열이 있는데 윤석열이 그거 알았냐 몰랐냐. 그거 중요한 거죠. 이거는 김건희 윤석열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한테 무슨 사과하고 봉사하라? 사과 봉사하면 끝납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사과 하던지 말던지 봉사 하던지 말던지.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더 웃긴 거. 지금 어저께 김건희가 사과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다. 이거 하고 나니까 민주당도 오늘 강윤정 대변인이 그 브리핑 했지요. 김건희 사과 봉사가 중요한 거 아니다. 수사받아라. 얘기했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이 입장이 나왔죠. 이 와중에 뭐라고? 김건희 사과 안 해. 지금은 아니야. 그러고 있어요. 하지 마. 하지 않는 거 좋은데 이 뻔뻔한 새끼들 오히려 지들이 막 큰 소리 내. 무슨 사과야. 사과 안 해. 막 그러고 있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진짜. 정말 대단하다. 막 감동적이에요 진짜.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윤석열이건 김건희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대단하고 아마 여러분 하루하루 김건희 이슈는 앞으로 진짜 무한정 나올 것 같아요. 무한정.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 더 나올지. 아마 잠정을 하면 내일 또 뭐가 나올 수도 있어. 대단하다. 김건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지런했고 훨씬 더 열심히 뛰었다는 거를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